저도 그 아이들을 통해서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제가 받은 것만큼 제자들에게 좀 전해주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어떤 등반 욕심에 이제 산을 다니고 있었던 시절인데 한 10년 전이죠. 선생님들이 이제 그 당시만 해도 히말라야 여행이라는 것이 일반인들이 쉽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저한테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뭐 김 선생님 뭐 히말라야 등반만 가지 말고 선생님들과 같이 히말라야 트레킹 여행 한번 가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행을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항상 히말라야 이제 등반하다가 베이스 캠프까지 걸어가는 것을 이제 카라반이라고 하는데, 이러면 카라반 과정에서 교사다 보니까 이제 시골 그 네팔 산골 히말라야 그 산자락에 있는 이런 학교 관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학교를 들어가서 보면 환경이 너무 열악한 거예요. 뭐 정말 이런 곳이 학교인가 이런 싶을 정도로 환경이 열악해서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한테 이제 여행 제안을 받고 이왕 우리가 교사들이니까 여행을 가면서 우리가 좀 이런 트레킹하는 곳에 산골 학교에 굉장히 환경이 어려우니까 우리가 좀 헌옷 그다음에 학용품 이런 걸 좀 모아서 도와주면 어떻겠는가 이렇게 이제 제안을 했더니 선생님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과 이제 청소년들 몇 명 이렇게 모여서 이제 히말라야 트레킹 여행을 하면서 이제 그 산속에 있는 학교를 이제 도와주자는 이제 취지하에서 이제 가게 됐어요. 그게 이제 히말라야 오지학교 탐사대 1차가 됐던 것 같습니다. 돌아와서 이제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정말 우리는 뭐 우리가 주고 온 것보다는 더 많이 느끼고 배우고 왔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또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그게 너무 좋았고 그래서 이제 그 히말라야 오지학교 탐사대가 해마다 끊이지 않고 10년째 계속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히말라야 오지학교 탐사대 갔다 왔던 아이들이 정말 많이 변했어요. 저희들 이제 주제가 청소년들과 선생님들의 아름다운 도전이거든요. 청소년들이 본인의 위사보다는 부모님의 위사에 떠밀려서 온 친구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만인 거예요. 뭐 태어나서 처음으로 외국 여행을 보내준다는데 뭐 선진국도 아니고 이거 뭐 히말라야 오지에 가서 또 요즘 청소년들이 걷기를 싫어하는데 이거 뭐 히말라야를 뭐 힘든 산을 걸어가라고 하니까 준비하는 과정부터 굉장히 불평해요. 뭐 적극적으로 참여도 안 하고 이런 아이들이 정말 이제 네팔에 가서 이제 그쪽 아이들도 보고 이런 걸 그쪽 사람들 사는 이런 환경도 보고 그러면서 너무 많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태우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지금 중학교 2학년 때 갔었는데 거기 가서 그 네팔 아이들과 너무 잘 어울리고 또 네팔 집에 홈스테이를 가서도 네팔 그 식사를 접대를 받았는데 네팔 사람하고 똑같이 손으로 먹겠다고 같이 손으로 먹고 또 침낭에서 안 자고 그 사람들이 자는 이불이 정말 우리 보통 아이들이 쉽게 덮고 잘 수 있는 이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그거 덮고 자겠다고 같이 자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돌아와서 충주에서 이제 태우 이제 어머님을 이제 태우가 처음 만났어요. 이제 귀국하자마자. 그래서 태우가 어머니 딱 만나서 하는 얘기가 내년에 또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이 이제 너 이제 공부해서 안 돼. 그러니까 하여튼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한번 가서 좀 봉사활동도 하고 도전도 해보고 싶다. 아이들이 갔다 오면 참 굉장히 많이 변하는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좀 흐뭇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10년째 히말라야 오지학교 탐사대로 이제 네팔 바니빌라 세컨드리 스쿨을 좀 도와주고 있는데 교장 선생님도 한국어를 좀 배우고 계시고요.
또 학생들도 한국어에 대한 한국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이제 뭐 프랑카드에다 뭐 영어로만 좀 환영 이렇게 프랑카드를 걸었는데 요즘은 한글로도 이렇게 프랑카드를 걸어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혹시 정년퇴직한 다음에 좀 기회가 되면 뭐 아주 오랫동안은 아니지만 좀 뭐 바니빌라 저희 이제 오지학교 탐사대와 자매결혼 맺은 학교에 가서 좀 한국어 좀 선생님들이나 배우고 싶어하는 학생들 이렇게 한국어 좀 가리키는 그런 봉사활동도 좀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탐사나 이런 활동을 하고 와서 그런 많이 변하는 모습 보면 정말 대견하고 또 뭐 제가 잘할 수 있는 일로 이 아이들을 이렇게 조금이나마 많은 경험도 해줄 수 있고 또 아이들한테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니까 좀 리더로서요 또 대장으로서 좀 가장 뿌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탐사대 끝나고 와서도 아이들이 항상 대장님하고 전화도 해주고 또 가끔 또 카톡이나 이런 쪽으로 또 메시지도 보내주면 가장 또 보람되고 또 뿌듯한 것 같습니다. 글쎄 저도 뭐 이제 제 인생의 사실상은 산 때문에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또 저는 체력도 약했었고 또 남들처럼 뛰어난 그런 사람도 안 했었는데 산을 통해서 제 이제 목적을 달성하다 보니까 산을 더 다니고 싶은 욕심에 또 운동도 해서 또 체력도 많이 길러졌고 특히 또 저도 아이들을 통해서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예전에 뉴질랜드 희망찾기 탐사대라고 장애인 청소년과 그다음에 결손가정 청소년, 그다음에 일반 청소년, 교포 청소년 이런 성격이 다른 청소년들과 뉴질랜드 북섬 루아페우산을 등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시각장애 학생인 한윤미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이 윤미라는 학생이 정상을 올라가면서 되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뭐 이 아이들은 시각장애 학생이다 보니까 평상시에 운동을 많이 못 하잖아요. 그리고 또 앞이 안 보이니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내 보행을 하면서 이 친구를 이제 루아페어산 정상을 이제 같이 가고 있었는데 제가 그랬어요. 윤미야 힘들면 여기서 돌아가도 된다. 꼭 정상이 뭐 이게 뭐 세계 최고봉도 아니고 백두산 정도 높이인데 꼭 정상 갈 이유가 있니? 그랬더니 자기는 정상을 꼭 가고 싶대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이 친구는 자기는 이제까지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걱정거리였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너희 부모님이 더 미안해할 텐데 오히려 이 친구가 부모님이나 또 주변 사람들에게 걱정거리가 돼서 자기가 미안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것 한번 이번 기회에 꼭 보여주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힘들지만 한번 가보자. 그래서 윤미하고 같이 정상을 갔어요. 정상을 갔는데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감을 한마디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자기 기쁜 것보다 여기를 올 수 있게 도와준 분들에게 너무 고맙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탐사대 끝나고 나서 이제 몇 년 후에 우연히 만났어요. 이 친구가 이제 고등학교를 좀 찾아가는 중이었는데 혼자 기차를 타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학교에서 택시를 불러서 역까지 태워다 주십시오. 그리고 또 역에서도 태워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혼자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뭐 하고 있냐 그랬더니 학교에서 뭐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또 KBS 라디오 방송국에 리포터로 이렇게 좀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일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살면서 굉장히 힘들고 짜증나고 이럴 때가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항상 그럴 때 좀 가장 생각하는 게 저런 윤미라는 학생도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저렇게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나는 정말 나약하지 않은가. 응? 그런 생각을 하고 좀 많이 다시
마음을 좀 새롭게 다지고 더 용기를 얻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도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좀 탐사대 대장도 맡고 이렇게 하지만 오히려 그런 아이들 때문에 변하는 아이들 모습 보고 더 많이 제가 힘도 얻고 더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제가 2000년도 그 에베레스트 등반할 때인데요. 제가 이제 등반대장으로 이제 에베레스트와 로체 그 등반대장으로 이제 등반할 때인데 그 경비 마련하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그 등반해서 정말 돈이 적어서 저희들 대원들이 카트만두에 들어갔을 때 호텔에서도 못 자고 게스트하우스에서 자고 그리고 뭐 한국 음식이 너무 비싸가지고 한국 식당에서 식사도 못 하고 현지식 그 당시에 한 끼에 우리나라 돈으로 50원짜리 현지식을 먹고 이렇게 했어요. 전 대원들이. 그리고 뭐 정말 대원들이 너무 이제 저희들이 경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정말 어렵게 등반을 했는데 이제 그 베이스 캠프까지 가는 과정에서 이제 그 로브제라는 마지막 마을에 이제 그 도착을 했어요. 근데 저녁에 이제 저희 롯지에서 난로 옆에서 이렇게 불을 쪼이고 있는데 한 12, 3살 정도 되는 아이가 와서 난로에서 불을 쬐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장갑을 꼈는데 손가락이 다 나와 있고 머리는 굉장히 길어서 여자아이인 줄 알았는데 남자아이더라고요. 그래서 너 여기서 뭐하니? 이랬더니 그 동네에서 그 호텔 짓는데 돌 나르는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어린아이가. 그래서 이제 자세하게 이제 그 우리 이제 그 가이드하는 스텝에게 이제 뭐 좀 알아봐라 뭐 하는 애인지 그랬더니 이 아이 그 아버지가 노름도 하고 또 술도 많이 마시고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이 공사 현장에 이제 좀 일을 시키고 이렇게 그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너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공사 현장 감독을 좀 불렀습니다. 그 호텔 짓는 감독을 불러가지고 이 아이를 우리가 좀 등반 기간 동안 좀 데리고 가서 좀 하면 일을 시키면 안 되겠느냐 그랬더니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공사 감독한테 설득을 좀 했죠. 한번 봐라. 이렇게 어려운 아이 그 아이가 뭐 당신도 자식이 있지 않느냐. 당신이 허락을 해주면 우리가 이 아이를 데리고 베이스 캠프 가서 한 달 동안 좀 잘 쉴 수 있도록 좀 해주고 싶다. 그래서 선택은 뭐 당신이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아침에 허락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를 이제 저희 베이스 캠프에 데리고 가서 저희 대원 중에 가장 좀 신체 치수가 작은 그 대원의 옷도 좀 잘라서 아이한테 입혀주고 또 저희 이제 머리 깎는 기계도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머리도 깎아주고 그래서 이제 이 친구를 우리 한국 이름으로 그냥 광수라고 이름을 붙여줬어요. 저희들 등반 갈 때면 그 등반 가는 입구까지 같이 와서 배웅해주고 또 저희들이 이제 산에서 등반하다 내려올 때 되면 베이스 캠프로 이제 내려올 때 되면 그 이 아이가 올 수 있는 곳까지 그 따뜻한 물을 들고 와서 저희들 마중 해주고 그래서 이 아이가 또 베이스 캠프에 굉장히 활력소가 되고 마스코트가 됐어요. 또 셀파들도 자기는 알아야 하는데 그렇게 힘든 아이를 뻔히 우리 등반대가 어려운지도 알면서 이렇게 또 와서 아이를 좀 편하게 해주려고 이런 좋은 뜻을 셀파들도 이해하니까 셀파들도 되게 우리 등반대 협조적이고 그래서 사실상은 저희들이 그 경험도 부족한 그 충북 그 시골에서 그 팀이 에베레스트 로체 두 봉우리를 올라가는 것은 그런 노말 루트지만 다른 팀들이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셨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뭐 좋은 뜻으로 이제 이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두 봉우리 다 등정 성공하고 내려오게 됐어요.
근데 이 아이가 남채라는 마을까지 따라 내려와가지고 그 갓다라고 이제 좀 환영이나 또 배웅할 때 이렇게 걸어주는 목에 걸어주는 목걸이가 있어요. 그 이제 그것을 저희 대원들한테 다 걸어주면서 막 이제 울더라고요. 그리고 그 저희들도 뭐 대원들도 다 울음바다가 돼 있죠. 한 달 동안 너무 정이 들어서. 그리고 또 셀파 애들도 애들이 뭐 눈물을 훌쩍거리고 하여튼 한국에 좀 데리고 오면 좀 여기서 좀 뭐 교육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알아봤는데 법적으로나 뭐 좀 너무 어려워서 그냥 그 남체에서 그냥 이별을 하고 왔는데 그 아이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저희들이 그 남체 그 동네 밑으로 내려갈 때까지 언덕에 서가지고 계속 손을 흔들던 그런 모습이 아직도 생생한 것 같아요. 네팔이요? 글쎄요, 저는 90년도부터 이렇게 네팔이랑 인연을 맺어서 또 이제 해마다 이제는 히말라야 오지학교 탐사대 으로 이제 계속 네팔을 찾다 보니까 제 2의 고향 같은, 저는 카트만두 공항에 내리면 그 공항이 굉장히 시설도 안 좋고 내리면 그 뭐 먼지라든지 매연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이제 접하게 되는데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좀 거부감을 많이 느끼거든요. 근데 저는 이상하게 그런 공항에 카트만두 공항에 딱 내리면 마음이 너무 편해지고 고향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제 2의 고향 같습니다. 저는 저 산을 가르쳐 주신 그 선생님 때문에 뭐 지금의 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사실상 뭐 그 제가 그냥 뭐 그 선생님을 안 만났으면 이런 산 쪽에 이렇게 좀 알지 못했을 것 같고 그 선생님 때문에 또 그 선생님이 또 다행히 또 전문적인 산악인이셨고 또 저를 또 이렇게 지금의 자리에 있게 이끌어 주신 그런 분 같으세요. 그래서 또 저도 이제 좀 사진 찍고 이러는 것이 굉장히 그 좀 취미인데 또 그 선생님이 그 산사진을 찍으세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 선생님 때문에 그 제 인생이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산도 그 선생님 때문에 다니게 되었고 또 저도 뭐 이제 사진 찍는 것도 선생님이랑 같이 산에 다니면서 어깨너머로 이렇게 배우고 또 조언해 주시는 이런 덕분에 또 제가 또 산에 다니면서 기록으로 산사진도 찍게 되었고 그래서 뭐 사실상은 저는 은사님 평생 잊지 못할 은사님이고요. 또 저도 이제 그 선생님한테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교사다 보니까 이제 학교 갈 때마다 좀 그런 그 제자들에게 제가 받은 것만큼 제자들에게 좀 전해주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전에는 계속 좀 저만의 그런 더 좀 높은 산, 또 저만의 더 힘든 산을 많이 추구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제가 잘할 수 있는 것이 산이고 또 제가 또 학생들을 가리키는 교사다 보니까 청소년들과 더 많은 좀 이런 등산 활동을 좀 했으면 하는 것이 제 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지금 우리나라에 여러 청소년 단체들도 많이 있지만 뭐 특히 대자연 속에서 이런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청소년 단체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아까도 얘기했듯이 등산은 산이지만 어떻게 보면 대자연 속에서 이루어지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제 꿈은 지금 제가 이제 대한산악연맹의 청소년 이사로 있는데 대한산악연맹 안에 청소년 산악연맹을 만드는 것이 제 꿈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한적십자사에 청소년 적십자 RCY가 있듯이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적십자의 좋은 정신이라든지 뭐 이념 이런 것을 배워서 어른이 돼서 봉사활동도 하고 또 이런 적십자 정신을 이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산악연맹에 그런 청소년 산악연맹을 만들어서 청소년 단체로 등록을 해서
그냥 많은 청소년들이 어릴 때부터 자연을 쉽게 접할 수 있고 또 대자연 속에서 환경을 해치지 않으면서 흔적을 남기지 않는 이런 그 여가 활동, 등산 활동, 이런 어릴 때부터 건전한 등산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이런 청소년 연맹을 만들어서 그런 아이들에게 그런 기회를 좀 주었으면 하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